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상이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만 해도 12번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올해도 2번이나 3월에 중국에서는 또 한 번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총 3번. 지금 모델 3는 처음 출시될 때보다 1200만 원이 비싸져 있고요. 모델 Y는 1500만 원 정도 비싸져 있습니다. 거의 20%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데 1년 사이에. 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들은 이게 할인해서 차를 산 효과를 누리니까 뭐 이런 분들에게야 야 그래도 먼저 샀으니까 이득이다. 지금 더 비싸니까 중국 가도 거기에 맞춰서 오를 테니까 야 우리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좀 다르실 텐데 외부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리고 이게 유통 질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사실 불안한 부분이에요. 자동차 유통을 다 허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도 아니고 무슨 뭐 주유소 같아요. 테슬라가 주유소가 왜 선물 원유 가격이 오르면 바로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오르더라도 계약이 돼서 운송에 와서 정유를 해서 다시 공급이 되는 그 과정에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최소 뭐 한두 달 놓고 그 시기차를 놓고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바로 반영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야 내릴 때는 한참 있다 찔끔찔끔 내리다가 오르면은 바로 그 다음날 반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재고로 스탁으로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이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던 주유소도 오르면 수익이 극대화된답니다. 이렇게 지수가 딱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기름값을 올리면 되니까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더 호재예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불만이 많았던 소비자들은 이 테슬라가 그러고 있어요. 테슬라가 니켈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러시아가 니켈의 최대 생산국, 수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켈이 급등을 해요. 얼마나 급등했냐면 지금 거의 5만 불 가까이, 한 2만 불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던 게 5만 불 가까이, 4만 8천, 9천 불 막 이것까지. 그래서 뭐 블룸버그를 비롯한 시장조사기관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니켈 총량의 원가가 한 $1,000 정도는 올랐겠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에 니켈 들어가는 니켈은 양극재의 주요 그 출력을 일으키는 주요 광물입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그 중에서 니켈이 지금은 한 8 정도로 들어갑니다. 10분 했을 때 80% 정도. 이제는 더 용량을 늘려서 뭐 9,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하이니켈 방식의 배터리를 제조하겠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이게 원래는 10,000불 이하로 거래가 되다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급증을 하니까 계속 가격을 올라서 20,000불에 도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전기차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8,000불 거의 코발트에 근접한 코발트 비싸서 이거 쓰지 말아야 돼. 분재 광물이기도 하고 이거 빨리 줄여야 되고 또 환경에 유해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가격대로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분명히 이게 어제 받아가지고 식당도 아니고 신선한 재료로 가공을 하는 건가요? 뭐 아침에 받아다가 가공을 해서 오늘 산 재료로 오늘 팔고 나머지 잔반은 남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게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전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배터리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 업체들은 광물, 가장 중요한 양극재의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튬 이런 광물들을 얼마나 스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아무리 못해도 수개월, 네, 뭐 길게는 1년, 뭐 이 정도의 스탁을 그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건 산업 구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뭐 업체마다 어느 정도 재고를 통해서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 양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멈춰요. 아니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살 수가 없거나 품귀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당장 로트가 멈추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무슨 뭐 요리해 주듯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니켈이 확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재 부담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이거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지. 그게 반영되는 시점에서 올려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네요? 올립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막 치솟고 있네요. 리튬 가격이 막 치솟고 있네요. 광물 가격 이제는 강도 올라, 알루미늄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니켈이 막 2배 오른 거 아시죠? 예, 어제 뉴스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켈 사러 가려고 봤더니, 2배 넘게 올려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요. 이거 가격 올려야 돼. 안 돼. 올려요. 이러면 사실 이게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다른 제조사들은 똑같아요. 테슬라만 그러겠어요.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네,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제조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산업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공산품이 생산이 되게 되면 이걸 가격을 인상하는 주기가 있어 왔고, 그 주기의 인상을 하더라도 합당한 어떤 근거 있이 가격을 올립니다라고 굉장히 눈치 보면서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을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 우리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다른 제조사들이 따라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 비난의 화살을 맞기도 하겠지만, 유통질서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악영향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제조사들이라든지 기업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들 나름대로 시장 질서를 지키고 유통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최대한 적정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이익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웬만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존 내연 자동차들의 패턴인데, 테슬라는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싸그리.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해왔던 이런 제조사들은 그게 본인의 도덕성이든 아니면은 뭐 책임감이든 아니면 주변 시각 때문이든 간에 규칙이라는 거를 준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과 더불어 성장하려는 그런 강한 습관, 습성, 뭐 의지, 어떤 걸로 원하시는 단어로 선택하셔서 개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의 가격대를 유지해 오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그걸 테슬라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더 지배적인 위치가 된다 그러면 상황의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통해서 국제 정세가 변하거나 원자재 시장에 큰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그 혼란을 소비자들이 다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테슬라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경쟁자가 딱히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이 두 모델이 사실은 파괴적이고 정말 대단한 모델인데, 이 두 모델은 우리가 지금 가격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차례 인상을 해도 어차피 살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차들의 상품성을 무력화시켜서 너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니네들 거 안 할 거야, 안 살 거야 하고 불매 운동까지 확대될 수 있을 만큼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그냥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책임감 없이 이렇게 유리한 대로 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데는 막 돈에 환장해서 미쳐서 그렇다기보다는 테슬라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 공장 이제 허가가 거의 돼서 가동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이제 모델 Y 생산, 이게 공장, 자동차 공장을 하나 수율이 안정될 때까지, 안정된 제품 생산 때까지 돌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오는 자금의 압박들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이제 4680 뭐 배터리 셀이 100만 번째 생산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수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수요를 높이고 많은 물량을 쏟아내야 됩니다.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는 사실 구실인 거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우리가 지금 돈에서 쪼달리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증자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죠. 또 증자를 하자니 너무 부담이고,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걸 단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테슬라가, 이게 테슬라의 어떤 영업 방식, 마케팅의 흐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지배적인 그런 위치에 올랐을 때, 예전에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하고 안정적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좀 내리기도 하고 무조건 올리기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변화가 된다면요,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지배적인 위치에서도 계속 아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이렇게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책이 바뀌지는 않는 게 사실은 이런 사업 분야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건 소비자들이 굉장히 우려해야 할 만한 일이고요. 다른 제조사들이 규정 발전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들이 보이는 그런 어떤 스탠스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난 것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계속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실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줄 거니까 우리의 계속 시선을 놓치지 말고 계속 너희들의 눈을 우리에게 맞춰서 따라와. 이런 액션들을, 과장된 몸짓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업에서 이러한 액션을 하는 경우는 실체보다 좀 더 과장해서 가치를 보여지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주로 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실체보다 더 과장된 몸짓들을 잘 쳐낼 수 있어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냉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손쉬운 방식으로 자꾸 부족한 자본, 또 부족한 그 투자금을 메꾸려고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미리 구입하신 분들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거나, 그리고 또 이러한 방식이 만약에 저래도 테슬라 소비자한테는 별로 반감이 없네? 우리도 그만큼 안 하는데도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보면 나중에 뭐라 그러면 테슬라 탓하지 뭐. 테슬라가 오직하면 저랬겠습니까? 테슬라도 못 버티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버팁니까? 테슬라 마진이 제일 많은데도 저렇게 올리면 우리는 그 반도 안 되는 마진을 가지고 어떻게 버텨요? 라고 해서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니로 300만 원 오른 것 때문에 다들 서운해서, 얼마나 차값이 오르면 미리 차를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만약에 다른 제조사들에게 담합을 하기 시작한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제조사들이 뭔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도를 넘어서는 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한 번, 두 번 뭐 올릴 수 있어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믿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편심, 그리고 너무 또 엄격하게 막 너희들은 안 돼 하는 부정적인 시각, 둘 다 사실을 왜곡하고 올바른 판단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못하는 부분은 상당하게 비평해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이슈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현명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